네, 이번 차시에서는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OP 설정 및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컷 표현식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AOP의 구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XML 기반의 포조 클래스를 이용한 AOP 구현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add aspect annotation을 이용한 AOP 구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XML 기반의 구현 방식을 다뤄볼 예정이고, 다음 차시에서는 annotation을 이용한 AOP 구현 방식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XML 기반의 AOP 구현 방식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기반의 AOP 구현 방식은 첫 번째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설정을 합니다. XML 파일에, 빈 설정 파일에. 그래서 AOP config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어스펙트를 설정합니다. 어스펙트는 어드바이스와 포인트 컷을 의미하는데요. 설정 파일에 어드바이스와 포인트 컷에 대한 정보도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네, 어드바이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바이스는 around, before, after returning, after throwing, 이와 같은 유형의 어드바이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around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ound 어드바이스는 타겟의 메서드가 호출되기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에 모두 호출이 되는 어드바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타겟의 메서드가 호출되기 이전과 이후 시점에 모두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가 기능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어드바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드바이스는 조인 포인트 앞과 뒤에서 실행되는 어드바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로 before 어드바이스는 타겟의 메서드가 실행되기 이전 시점에 호출되는 어드바이스입니다. 즉, 타겟의 메서드가 실행되기 이전 시점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가 기능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어드바이스입니다. 즉, 조인 포인트 앞에서 실행이 되는 어드바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after returning 어드바이스는 타겟의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이후 시점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가 기능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어드바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인 포인트 메서드 호출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실행되는 어드바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로 after returning 어드바이스는 타겟의 메서드가 예외, 즉 exception이 발생이 된 이후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부가 기능, 즉 예외가 발생했을 때 발생된 예외의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즉 이런 경우에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는 어드바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외가, exception이 던져졌을 때 이후 시점에 호출되는 어드바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성할 어드바이스 클래스의 정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명은 퍼포먼스 트레이스 어드바이스라고 작성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작성하실 이 클래스의 기능은 타겟 객체의 메서드 실행 시간을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부가 기능을 제공할 어드바이스 형태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 유형은 타겟 객체 메서드 실행 시간을 계산해야 하니까 실행 전, 후에 모두 실행이 되는 어드바이스라고 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라운드 어드바이스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전, 실행 후의 시간을 측정해서 계산하면 타겟 객체 메서드 실행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실 구현 메서드의 명은 trace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규먼트 파라미터로는 proceeding join point라는
인터페이스를 인자로 받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 포인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 포인트는 스프링 AOP 혹은 어스펙트 J에서 AOP가 적용되는 지점을 뜻합니다. 자,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작성하려면 조인 포인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조인 포인트는 어스펙트 J라는 API에서 제공이 되는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포인트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조인 포인트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 유용한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즉, 타겟 객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를 제공하는데요. 자, getArgs라는 메서드는 타겟 객체의 메서드의 아규먼트를 반환해주는 메서드이고요. getThis는 프록시 객체를 반환해주는 메서드이고, getTarget은 대상 객체, 즉 타겟 객체를 반환해주는 메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getSignature는 타겟 객체, 즉 어드바이즈 되는 메서드의 설명, 즉 메서드의 명, 메서드명, 리턴 타입 등등 이와 같이 메서드의 정보를 반환해주는 getSignature라고 하는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toString이라고 해서 어드바이스 되는 메서드의 설명을 출력해주는 여러 가지 유용한 메서드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어드바이스는 aspectj.lang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조인 포인트라는 타입의 인터페이스를 파라미터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around 어드바이스는 조인 포인트의 하위 클래스인 proceeding join point라는 타입의 파라미터를 필수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aspect-j API 문서에서 제공되는 조인 포인트 인터페이스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 문서, aspect-j API 문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조인 포인트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이고요. 그리고 서브 인터페이스, 즉 proceeding join point라는 인터페이스와의 관계는 조인 포인트가 상위의 인터페이스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인터페이스가 proceeding join poin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포인트는 아까 보셨던 유형 중에 어드바이스 유형 중에 before 어드바이스, after returning, after throwing 어드바이스가 있었는데요. 조인 포인트는 before나 after 어드바이스에 사용이 되는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고, proceeding join 포인트는 유형 중에 around 인터페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around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이 되는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인 포인트는 available한 조인 포인트에 이용 가능한 상태 정보와 그리고 타겟 객체에 대한 static information, 정적인 인포메이션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인 포인트는 어드바이스의 바디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메서드 제공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 포인트의 아규먼트 정보를 제공하는 getArgs, 오브젝트 배열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인 포인트의 메서드 시그너처 정보를 제공하는 getSignatur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은 시그너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겟 객체 자체를 리턴해주는 getTar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제공이 됩니다. 오브젝트 형태로 타겟 객체를 리턴해주겠죠. 그리고
타겟 객체에 대한 어떤 설명 정보를 담고 있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roceeding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roceeding join 인터페이스는 around advice에서 사용이 되는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proceeding join 포인트의 인터페이스는 상위 인터페이스는 join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proceeding join 포인트는 proceed, 즉 계속해서 진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proceed라는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즉 proceeding join 포인트는 around advice에 사용이 되는 인터페이스인데요. around advice는 타겟 객체가 있을 때 타겟 객체의 앞, 뒤에서 호출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구현할 때 around advice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타겟 객체 메서드가 호출되기 앞, 뒤에 모두 실행이 되는 어드바이스니까 먼저 요청을 가로채서 앞에서 먼저 호출한 후에 이 타겟 객체 메서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해라 라고 구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proceeding join point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때는 이 proceed라는 메서드를 어드바이스 클래스 내에서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roceed 메서드가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자 없는 형태로 next 어드바이스를 호출하거나 타겟 객체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proceed, 인자가 즉 없는 proceed 메서드가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규먼트를 전달하면서 타겟 객체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proceed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erformance trace advice 클래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성된 클래스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formance trace advice라는 이름의 형태로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그리고 자, trace라는 메서드 명으로 정의하였고, 그리고 파라미터로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proceeding join point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을 인자로 전달받았고요. 그리고 join point에서 제공하는 get signature, 즉 메서드 정보를 리턴해주는 get signature 메서드 호출한 후에 그 toShot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 즉 타겟 객체의 메서드 정보를 출력해주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보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타겟 메서드가 메서드 명이 출력되도록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겟 객체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 시간을 먼저 측정하고요. 그리고 또 타겟 객체 메서드가 계속해서 호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proceeding join point 인터페이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proceed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겟 객체 메서드 호출이 끝난 후에 시간을 측정하고, 그리고 호출되기 전 시간과 이후 시간을 측정한 후에 계산을 해서 이 타겟 객체 메서드가 실행된 시간을 화면상에 출력해주는 형태로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바이스, 퍼포먼스 트레이스 어드바이스 작성된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명은 myspring.aop.xml, 즉 XML 형태로 어드바이스를 작성한다는 의미로 aop.xml이라는 패키지명으로 기술하시고, 그리고 퍼포먼스 트레이스 어드바이스 클래스 작성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명 트레이스로 하시고요. 인자로 proceeding join point라는 인터페이스를 인자로 전달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겟 객체 메서드의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join point, 즉 join point 인자로 받은 proceeding join point, 그러니까 즉 get signature라는 메서드는 proceeding join point에서 제공되는 메서드는 아니고요. proceeding join point의 상위 클래스인
조인 포인트에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조인 포인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getSignature 메서드 호출한 후에 메서드명을 알아내기 위해서 toShort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signature string이라는 변수로 받아서 이 타겟 객체 메서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로그상에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겟 객체 메서드가 호출되기 이전 시점에 현재 시간을 알아내서 star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타겟 객체 메서드를 얘가 가로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겟 객체 메서드가 실행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proceed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타겟 객체 메서드 호출이 된 후에 현재 시간을 반환하기 위해서 호출된 이후의 현재 시간을 finish라는 변수에 저장했고요. 그리고 실행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호출된 이후 시점의 시간과 이전 시점의 시간을 빼줘서 실행 시간, 즉 타겟 객체 메서드 실행된 시간을 측정해보는 기능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자,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한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XML 설정 파일에 빈으로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자, 해당되는 아이디, 빈의 아이디 주시고 해당되는 클래스명 이와 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바이스를 작성된 어라운드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빈즈 XML에 빈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이라는 태그 주시고 아이디 자, 아이디를 이와 같이 주셨고요. 자, 클래스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퍼포먼스 트레이스 어드바이스를 빈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AOP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AOP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AOP 네임스페이스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 탭에서 이와 같이 AOP 태그 설정하시고 해당되는 스키마 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즈 XML의 네임스페이스 탭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은 네임스페이스 설정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AOP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그 AOP에 대한 스키마 버전 즉 3.2.sxd 스키마 버전을 선택하시고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자, AOP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OP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태그 AOP config 그리고 AOP aspect AOP around 태그 선언하시고 자, 포인트 컷이라는 속성에 execution 지시자를 써주시고 execution 지시자 안에 포인트 컷 표현식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네, AOP 설정에 대한 태그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pect 태그의 ref 속성은 어스펙트로서의 기능을 제공할 빈을 설정하실 때 사용되는 속성이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태그의 포인트 컷 속성의 execution 지시자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포인트 컷 표현식을 작성하시는데요. 자, 여기 작성하신 이 표현식의 어떤 의미는 마이스프링 유저 서비스 패키지 및 그 하위 패키지에 있는 모든 퍼블릭 메서드를 포인트 컷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저 서비스 인풀의 퍼블릭 메서드가 호출이 될 때
퍼포먼스 트레이스 어드바이스 빈의 트레이스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OP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스펙트. 자, ID는 어스펙트의 ID REF는 앞에서 작성하신 이 퍼포먼스 트레이스 어드바이스의 ID, ID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록 컨트롤 스페이스바 키를 입력하시면 여기 해당되는 목록이 뜨죠. 그래서 거기 있는 퍼포먼스 트레이스 어드바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스펙트라는 태그 밑에 쓸 수 있는 태그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것들이 다 어드바이스 유형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유형들을 태그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라운드 어드바이스 형태로 했기 때문에 어라운드 태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서드는 트레이스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라운드 태그에 그래서 이제 포인트 컷, 포인트 컷이라는 태그에서 포인트 컷 표현식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컷 표현식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execution이라는 지시자를 써주시고요. 여기에 포인트 컷 표현식을 execution 안에 포인트 컷 표현식을 써주시는데요. 자, 포인트 컷 표현식 문법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을 하면요. 자, 메서드 시그너처가 퍼블릭인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 리턴 타입이 보이드거나 아무튼 해당된 리턴 타입을 두 번째 지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어라운드 어드바이스가 호출될 타겟을 선별해야 되는데 선별해야 할 패키지명 myspring.user.service 네, 자, 설정하시면 이와 같이 왼쪽에 자, 이렇게 태그 선언한 이렇게 포인트 컷 표현식을 설정한 어라운드 어드바이스가 자, 어라운드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가 그림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뜻은 마이스프링 유저 서비스 패키지에 있는 패키지 하위에 있는 모든 자, 메서드에 이 퍼포먼스 트레이스 어드바이스를 적용하겠다라는 설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작성된 어라운드 어드바이스와 AOP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작성하셨던 유저 클라이언트의 get user test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하시고요. 호출되었을 때 이 어라운드 어드바이스가 적용된 이와 같은 로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된 어드바이스와 AOP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패키지에 있는 유저 클라이언트에 get user test 메서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user count
유저 테스트의 메서드인데요. 서비스의 get 유저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저희가 서비스에 있는 메서드가 호출될 때 퍼포먼스 트레이스 어드바이스가 호출이 되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자, 이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어라운드 어드바이스가 호출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 이와 같이 로그에 해당되는 get user, 즉 get user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메서드 시그너처를 출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메서드 명이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이 get user라는 메서드가 실행된 데 걸린 시간, 실행 시간이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드바이스를 정의하는 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 어드바이스는 이와 같이 AOP before라는 태그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겟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후에 적용이 되는 어드바이스 설정하실 때는 after returning. 그리고 타겟 메서드가 예외를 발생시켰을 때 적용해야 되는 어드바이스를 설정하실 때는 after throwing. 자, after는 태그는 타겟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거나 혹은 예외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호출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정의할 때 after라는 태그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서드 호출 이전, 이후 예외 발생 모든 지점에 적용 가능한 어드바이스를 정의하실 때는 around라는 태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 컷 표현식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컷 표현식을 작성하실 때는 execution이라는 지시자를 사용하시고요. execution 지시자 안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기술합니다. 자, 첫 번째 설정하시는 요소는 접근 제한자. 두 번째 타입은 return 값의 타입. 그리고 세 번째는 패키지와 클래스에 대한 이름. 그리고 네 번째는 메서드 이름. 네, 그리고 메서드의 인자의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타입 패턴을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외를 해당되는 타겟의 메서드가 예외를 던졌을 경우는 자, throws 해당되는 exception 이름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 컷 표현식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cution이라고 하시고 hello라고 메서드 명만 기술하셨죠. 그래서 hello라는 이름을 가진 메서드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파라미터에 땡땡이라고 표시가 됐기 때문에 hello 메서드가 인자가 없거나 혹은 인자가 있더라도 모두 호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xecution hello에서 파라미터가 없죠. 그래서 hello 메서드 중에서 파라미터가 없는 메서드만 호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컷 표현식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spring.user.service 패키지에 있는 유저 서비스 인풀이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직접 지정했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가 가진 모든 메서드를 선택하는 포인트 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myspring.user.service 패키지명만 기술하셨죠. 그래서 서비스 패키지의 모든 패키지에 속한 모든 클래스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 클래스의 패키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포인트 컷 표현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서비스 패키지까지 지정한 거랑 유사하신데요. 앞에서 보신 것과의 차이점은 서비스 패키지명 다음에 이와 같이 점 2개 땡땡을 사용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 패키지의 하위에 있는 서브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까지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이라는 클래스명을 기술했죠. 그래서 타겟이라는 이름의 모든 클래스에 적용이 되는 표현식인데 만약에 다른 패키지에 같은 이름의 을 가진 즉 타겟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있더라도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OP 어플리케이션 작성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자 먼저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작성해 보았고요. 그리고 작성된 어드바이스 클래스에 대한 AOP 설정을 하셨고, 그리고 작성된 어드바이스 클래스와 설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 한번 실행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인트 컷 표현식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